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네, 오늘 즐거운 휴일입니다. 네, 토요일인데요.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로 함께 이제 주제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주말에는 주로 자유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다고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오늘 잠깐 이제 외출을 했었는데 날씨는 봄이 가까워져 왔는데 지금 살짝 비도 이제 내리고 있고요. 미세먼지가 무엇보다도 좀 심하더라고요. 네, 건강 이럴 때일수록 잘 챙겨주시고 항상 물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요, 좀 아이들의 언어, 네, 아이들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른은 아이들의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 아이를 키우려면은, 온 동네 그 어른들, 사람들이 키워야 된다, 이런 말도 있다고 하는데, 왜 이제 아이들의 언어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좀 많이 거칠어요. 요즘 아이들은 좀 희한한 단어들, 이렇게 선생님도 예전에는 선생님? 하고 이렇게 질문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TV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쌤!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이러면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그리고 얼주가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처음에 뭔 소리지 했는데 얼어죽어도 아메리카노 이런 이야기, 그리고 겁나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죠. 어떤 이제 일화가 있었냐면 이 아이들도 사실은 그 말을 배우는 그런 시기에는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습득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치원에서 한 아이가 그 덩치가 엄청 큰 아이였는데 그렇게 아이들을 괴롭혔대요. 그래서 이 아이도 때리고 아니면은 이렇게 말로 윽박도 지르고 이제 그랬는데 누구한테 배웠겠어요. TV 프로그램 아니면 주변의 어른들 그런 사람들의 말투를 흉내낸 거겠죠. 그랬는데 굉장히 이렇게 왜소한 아이가 그 아이한테 한번 이러더래요. 너 자꾸 나 괴롭히면은 경찰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신기하게도 그다음부터 이 아이를 괴롭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죠. 그게 바로 말의 힘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신문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잔혹동화 들어보셨죠? 동화하면은 우리 어렸을 때 인어공주, 그죠? 인어공주가 너무 슬픈 사연이었죠. 안데르센의 동화 중에 보면 왕자님을 사랑했다가 표현을 못하고, 네, 표현을 못하고 나중에는 물방울로, 네, 그런 이제 유명한 동화도 있고, 저는 닐스의 모험 같은 거 참 좋아했었고요. 행복한 왕자.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동화를 보면은요, 정말 그 동화 속 세계에 제가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리고 같이 여행을 하는 느낌이고, 그리고 깨닫는 점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잔혹동화. 아이의 솔직한 표현은 인정. 그러나 책 출간까진 글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0세 초등학생이 쓴 시였다고 하는데,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잔혹 동시라고 동시를 지었는데요. 이 시는 어떤 이 모양의 시집, 솔로 강아지에 수록된 학원 가기 싫은 날, 제목이 피가 낭자한 바닥에 앉아 사람의 심장을 뜯어먹으며 웃고 있는 소녀의 사파가 곁들여진 시의 내용이라고 해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땐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파먹어. 이빨을 다 뽑아버려. 머리채를 쥐어 뜯어. 살코기로 만들어 떠먹어. 눈물을 흘리면 핥아 먹어. 심장은 맨 마지막에 먹어. 가장 고통스럽게. 이게 동시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표현만 들어도 쭈뼛쭈뼛 서고 소름이 이렇게 쫙 끼치지 않나요? 이게 아이가 썼다고 생각하면 정말 놀랄 일인데요. 이게 이렇게 잔인한 책을 아이들용으로 출간할 수 있냐는 그런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출판사는 이양의 시집을 서점에서 회수한 뒤 전량 폐기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 근데 논란은 이제 일단락이 됐는데 어린이의 표현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어야 하나 하고 갑론을박이 이제 많이 벌어졌었는데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를 좀 많이 썼었어요. 이제 그 영향이 바로 어른의 영향인데, 저희 이제 그때 당시는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유명한 아동문학가셨어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항상 이렇게 습작을 할 수 있게끔 노트에 시를 이제 쓰기도 하고 또 발표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글 쓰는 데는 자질이 없더라고요. 이 말은 좀 약간 타고났다고 생각하는데, 글은 또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동시 정말 뭐 도시락에 관한 것들도 썼었고, 뭐 아이들하고의 그 운동장에 관해서도 썼었고, 참 이렇게 해맑은 표현들이 많았었는데, 저도 이제 이 시를 보고 좀 문화적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일기에 썼으면은 문제가 안 되나, 다른 아동을 읽으라 하기에는 내용이나 사파가 다 당혹스럽다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평들이 나왔는데, 뭐 그 아이의 시인인 이양의 어머니는 뭐 부모와 소통하고 있어서 건강하다, 그리고 엄마를 씹어먹어 썼지만 사랑받을 거란 확신이 있다, 일부 어른들이 움찔한 거다 하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뭐 괜히 센 척하는 게 느껴져서 피식 웃었다, 그 어머니의 표현은. 일주일에 2번 가는 영어 학원에 가기 싫다면서 이 시를 써서 보여주길래 학원을 그만두게 했다면서, 딸이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출판사의 만류에도 그 시를 시집에 수록하기로 결정을 했다 하고, 또 어머니는 딸아이의 그 상황을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뭐 기네스 기록이죠 하는 이제 평들, 10세 아동이 폐륜시로 이제 필화에 휘말려 뭐 아무튼 못 말리는 나라예요 뭐라고 그 쓴 평론가들도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잔혹동시와 관련해서 중2 여학생이 뭐든 솔직하게 쓰라는 담임의 말을 믿고 뭐 그런 자신의 어떤 그런 일반적인 욕망을 또 일기에다가 고백을 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들 글이나 말은 그 사람의 심리가 그쵸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부터도 뭐 이렇게 그 촉망받는 그 어떤 장래를 가진, 네, 미래에 촉망받는 그 장래를 가진 그 뭐 학생들이 뭐 되게 험한 표현, 그리고 무엇보다도 들었을 때 이렇게 움찔하게 되는 그런 아슬아슬한 표현들을 쓸 때 이제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이나 글도. 그랬는데 그 사람이 뭐 다른 자리에 가서 그걸 제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곰곰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어른들의 이제 격한 반응은 무엇인지 신문에서도 이제 나오는데, 뭐 부모 입장에서 움찔한 거다, 아이가 학업 스트레스로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끔찍한 감정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자기 반성과 또 그랬다고 이렇게까지 하나 하는 분노가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하고 또 평론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아이가 어떻게, 아이니까 뭐 이럴 수도 있지 하며 그 넘긴다는 것 자체에 저는 사실은 부모하고 자식 간의 어떤 소통의 부재의 문제라고도 가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이제 그런 기억들 다 있으시죠? 이게 저도 어렸을 때 일기를 그렇게 쓰는 게 귀찮았어요. 쓸 것도 없는데 맨날 그날이 그날이고 똑같은데 뭐 때문에 이렇게 일기를 써갖고 오라 그러나 선생님이. 그러면 방학 때 이제 일기장에 한꺼번에 날씨를, 그때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었으니까요, 상상하는 거죠. 오늘 날씨 흐림, 오늘 날씨 추움, 뭐 눈옴, 뭐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이제 쓰고 자료들이 별로 없었으니까요. 뭐 오늘 아침에 밥 먹었다, 뭐 동생이랑 놀았다, 그리고 뭐 어디 갔다 왔다, 굉장히 원초적인 거 그냥 기본에 충실한 그런 일기를 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쯤 돼서는 이렇게 메모하는 게 이제 습관이 배웠었는데, 누가 그렇게 본다고. 항상 보면은 문구점에 가면은 일기장에 이렇게 열쇠가 달려 있었어요. 그죠? 그 와중에 또 그 열쇠를 부셔서 보시는 부모님들도 있었는데, 그때 왜 그렇게 점검을 하셨나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아이가 지금 현재 심리 상태가 어떻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학교를 다니는지, 교우 관계는 어떤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려고. 차라리 뭐 그냥
솔직하게 좀 보여달라. 너 어떠니? 하고 상담을 하면 되는데,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막 그 친구들이 분노하고, 예. 우리 엄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신 거야?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 잔혹동시는 사실은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표현이 솔직하다고 해서 이 아이가 좀 글에 탁월한 재주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출판까지 할 정도로 이렇게 그 잔인한 내용을 갖다가 어떻게 어른들이 이거를 용납을 해주는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 개인의 생각이거든요. 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항상 말하는 대로 뭐든지 이루어지고요. 또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인생도 달라지고요. 또 그 사람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에너지도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이들이 그래 솔직한 표현을 쓰도록 해야 하긴 한다. 그러나 그 글을 어디까지나 어른이 그 아이를 뭐 그 지도하는 자료로 사용해야 할 뿐 그것을 출간하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또 다른 아동 문학가도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교육적인 측면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에듀케이션 진짜 중요하죠. 요즘에 학교에서 거의 로봇처럼 AI처럼 그냥 공부에 관한 거, 수학 문제 푸는 거, 뭐 그런 거에만 이제 능숙해져 있다 보니까 아이들 간에도 이 대인관계가 힘든 아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친구들하고 노는 거 싫어하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혼자 이렇게 약간 그 웅크린 공간에서 이제 그 살아가는 걸 선호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사람은 좀 버겁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 가면서 또 깨닫고 또 이해하고 또 배려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아이의 잔혹동시에 대해서 한번 그 논란이 된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여러분, 뭐 지금쯤 뭐 야외에 뭐 가족들끼리 또 외출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나름 좀 휴식이 필요해서 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부탁드릴게요. 부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